오늘은 내가 취미 목공을 하면서 구입했었던 수많은 공구들 중에 가장 잘 샀다고 생각하는 공구를 하나 소개해볼까 한다. 좀 야파리같이 들리겠지만 이 공구를 소개하자면 한 번도 짠맞춤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나조차 못이나 나사를 거의 안 쓰고도 매우 튼튼하면서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 수 있게 해준 녀석이다. 솔직히 이 녀석을 공개하면은 내 진짜 실력이 뽀록나기 때문에 유튜브 조회수 빨아먹을 욕심은 아니라면은 이 공구는 되도록이면 소개하기 싫었지만 뭐 한 번쯤 솔직해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것도 뻥이다. 내 진짜 솔직한 마음은 이 녀석을 빨리 자랑해보고 싶어서 몇 달 전부터 안달이 나 있었다. 나는 이걸 계속 영상 주제 투표에 참가시켰는데 항상 2등만 하던 주제여서 그동안 이걸 소개할 명분이 없었다. 그래서 그 공구가 뭐냐고? 그건 바로 모크모크모공. 사실 이렇게 뜸들이는 거 다른 방송 볼 때마다 짜증났었는데 이 짓을 내가 하고 있자니 스스로에게 환멸을 느낀다. 어쨌든 오늘 소개할 공구는 이 녀석이다. 이거는 제셈이라는 캐나다 회사에서 나온 도웰링 지그란 녀석인데, 도웰링 지그라는 물건을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드릴로 구멍을 뚫을 때 그 구멍의 위치를 맞춰주는 도구이다. 뭐 특별한 기능은 없냐고? 있다. 구멍을 정확한 위치에, 그것도 아주 일정한 간격으로 잘 맞춰줄 수 있다. 아니 뭐 고작 드릴 구멍 맞춰주는 거를 저렇게 거창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냐 싶겠지만, 사실 드릴 구멍을 일정한 간격으로 뚫는 것만 할 수 있다면은 어려운 짠맞춤을 하지 않고도 의자 다리도 만들 수 있고 요런 서랍도 만들 수 있다. 물론 못이나 나사 하나 쓰지 않고도 말이다. 여기서 잠깐 짠맞춤의 기초인 장부짜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두 개의 목재를 결합하는 장부짜임은 한쪽은 네모난 모양의 끝이 있는 숫장부, 그리고 그 숫장부와 똑같은 크기의 구멍이 있는 암장부를 서로 끼우는 형식의 결합 방법이다. 이러한 결합 방법을 영어로는 모리스 앤 테논 조이너라고 부르는데, 이 전통적인 결합 방법은 나사 자국이 없기 때문에 아름답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견고함이 현대의 나사로 연결한 것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지금도 훌륭한 장인 정신으로 인정받곤 한다. 이러한 장부짜임이 튼튼한 이유를 나는 세 가지로 정리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로 나무결의 방향이다. 이건 내가 일전에 영상을 따로 만들 정도로 목공의 중요한 원리인데, 나무는 나무결을 따르는 방향이 강하지만 나무결의 수직 방향은 쉽게 부러진다. 심지어 이렇게 두꺼운 나무 막대기도 나무결 방향이 막대의 길이와 수직 방향이면은 굉장히 쉽게 부러지지만, 나무결이 길이 방향과 같다면은 이렇게 얇은 막대기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이러한 장부짜임도 숫장부가 나무결 방향으로 뻗어있기 때문에 요 튀어나온 부분을 부러뜨기라는 굉장히 어렵다. 두 번째 이유로 현대의 목공용 접착제인데, 요즘 나오는 PVA 글루 계열의 접착제들은 나무 자체보다도 더 강한 접착력을 보여준다. 이걸 암장부와 숫장부에 발라주게 되면 서로 굉장히 강한 결합이 생기기 때문에 쉽게 분리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타이트한 피팅이다. 모든 짜맞춤에 해당되는 거지만 잘 만든 짜맞춤은 암장부와 숫장부의 사이즈가 결합했을 때 틈새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정확히 일치한다. 이렇게 틈새가 없이 끼워지면 두 장부 사이에 강한 마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설령 이걸 분리시키려는 힘이 작용을 하더라도 분리되지 않도록 저항을 하는 효과가 있다. 문제는 암장부와 숫장부가 정교하게 맞춰지지 않으면 결합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마찰력은 생기지 않는다. 특히나 초보자에게 이렇게 타이트하게 장부를 맞추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다음 장부짜임의 걸림돌은 이 네모난 구멍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다. 일반 드릴은 동그란 구멍만 팔 수 있고, 네모난 구멍을 팔려면은 각끌기라는 특별한 기계가 필요하다. 아니면 그냥 끌로 파는 방법도 있긴 한데 이건 또 시간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드릴을 사용하면 동그란 구멍을 쉽게 팔 수 있다. 이것은 도웰이라고 부르는 목심이다. 나무를 긴 원통형 모양으로 가공한 건데, 이것도 길이 방향과 나무결 방향이 같기 때문에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제품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목심이 드릴 비트 사이즈와 거의 완벽히 같은 사이즈로 가공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타이트하게 끼워 넣을 수 있다. 접착제를 바르지 않더라도 이미 한번 끼워진 목심을 빼는 것은 쉽지 않다. 심지어 벤치 같은 공구를 쓰더라도 잘 빠지지 않는다. 단언컨대 초보자는 장부짜임을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타이트하게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게다가 목심을 여러 개 박으면 결합력이 더욱더 늘어난다. 여기에 목공용 접착제까지 바르면은 잘 만들어진 장부짜임과 구조적으로 다를 게 없을 것이다. 실제로 여러 해외 유튜브 채널들을 비롯해서 이런 도웰 결합과 장부짜임의 강도를 비교한 테스트들이 있었지만, 많은 실험 결과에서 두 결합 방법이 비슷한 수준의 강도를 나타냈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웰 결합은 우리의 몸무게를 받쳐야 하는 의자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가구에 적합한 결합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하지만 이 도웰 결합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목심을 집어넣을 구멍을 정확한 위치에 파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이다. 양쪽에 완벽하게 동일한 위치, 동일한 거리로 구멍을 뚫지 않으면 결합이 되질 않는다. 특히나 목심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튼튼해지기는 하지만 구멍의 위치가 어긋날 가능성은 더욱더 늘어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이 도웰링 지그이다.
그렇다. 사실 이거 보여주려고 여기까지 어그로 끈 것이다. 아까 말했듯이 이 제셈의 도웰링 지그는 정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을 수 있게 정밀 가공되어 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게 있다면은 내가 쓰는 버전은 인치 단위의 제품을 쓰는데 메트릭 버전, 그러니까 밀리미터 단위의 버전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해서 구입해야 한다. 목심이 구멍에 들어가지 않거나 살짝 헐겁다면은 그건 목심과 도웰 지그가 다른 단위로 가공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잠깐 이 제품 구성품을 간단히 소개하자면은, 먼저 한 번 세팅으로 최대 5개의 목심 구멍을 뚫을 수 있는 도웰링 지그의 몸통과 드릴 비트 하나, 드릴의 깊이 조절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덱싱 핀이라고 이 드릴 가이드의 내경과 완전히 일치하는 사이즈의 핀이 있는데, 이것의 자세한 사용법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다. 지금 이 제품의 스펙을 줄줄이 읊는 것보다는 이 제품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는데, 몇 개만 소개하자면은 이런 직각 결합, 이런 건 다리 만들 때 좋다. 조금 더 응용하면은 굳이 직각이 아니더라도 각도로 준 다리를 만들 수도 있고 45도 결합으로 액자 프레임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조금 다른 요런 직각 결합, 요거는 박스 만들 때 쓸모 있다. 이것도 응용하면은 45도 각을 줘서 나뭇결이 쭉 연결되는 느낌의 상자를 만들 수도 있다. 셋째로 여러 개의 나무판을 너비 방향으로 붙여서 하나의 넓은 나무판, 예를 들어 테이블 상판 같은 걸 만들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약간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이런 이방 연기 같은 좀 더 복잡한 결합도 가능은 하다. 즉 웬만한 목재 결합은 다 이걸로 할 수 있고, 그 뜻은 웬만한 가구는 다 이걸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2년 전에 구입한 후로 내가 만든 가구들 중에서 이걸 쓰지 않은 가구는 하나도 없다. 자, 이제 이것의 사용법을 좀 자세히 알아보자. 참고로 나는 매뉴얼에 나와 있는 방식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도 일단 매뉴얼의 사용 방식을 소개하자면, 먼저 결합하고자 하는 목재를 맞댄다. 그리고 적당히 가운데쯤에다가 두 목재가 접합하는 선과 직각이 되는 선을 그어준다. 그 다음엔 지그의 펜스 뒤쪽에 있는 CL, 즉 센터라인과 방금 그은 중심선을 맞추고 지그를 클램프한 다음에 구멍을 뚫는다. 마찬가지로 반대쪽 목재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멍을 뚫어준다. 이러면 깔끔하면서도 튼튼한 연결이 된다. 접착제까지 바르면 더 튼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방식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 먼저 이 센터 라인을 맞추는 게 너무 제한적이다. 이렇게 너비가 작은 목재는 센터 라인을 맞추고 싶어도 펜스에 가려서 센터 라인을 아예 맞출 수가 없다. 게다가 센터 라인을 맞춘다는 게 어느 정도 눈대중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부정확한 기준으로 구멍을 파면 연결은 되지만 단차가 생긴다는 단점이 있다. 이제 내가 자주 사용하는 방식을 소개하자면은, 나는 센터 라인의 기준을 맞추지 않고 이렇게 목재가 인접하는 면을 기준으로 지그를 맞춘다. 즉 이 지그의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을 결합하려는 목재의 인접면과 정확히 맞닿게 맞춘다. 이건 눈대중이 아니라 실제로 만져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완벽하게 면이 맞을 경우 손가락의 느낌이 연결하는 느낌이 나고, 좀 틀어져 있으면 뭔가 걸림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이 방법이 눈대중으로 센터라인 맞추는 것보단 훨씬 더 일관성 있게 맞출 수 있어서 아까의 방법으로 생겼던 단차를 줄일 수 있다. 또 요즘 내가 자주 쓰는 방법인데, 아까 잠깐 소개한 인덱싱 핀이라는 녀석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걸 이 5개 구멍 중에 맨 끝에 구멍에 넣고 아까 말했던 인접면과 밀착해서 맞춘다. 이 방법은 내 시각이나 촉각을 의지하지 않고도 확실한 기준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된다. 이 방법을 쓰면 보다시피 단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맞춰진다. 지금은 90도 직각 연결만 했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45도든 아니면 112도든 어떠한 각도라도 연결이 가능하다. 기준 맞추고 구멍 파고 목심 집어넣고 연결하고, 참 쉽죠? 사실 이 도웰 지그는 별로 세팅을 조절하거나 할 것이 없긴 한데, 유일하게 조절이 되는 게 이 직각 펜스와 구멍 간의 거리 조절이다. 이 커다란 노브를 풀어서 이 펜스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 제품에서 내가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이다. 여기 보면 도웰 지그 몸통에 홈이 여러 개 나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홈에 딱 맞는 위치로만 거리를 세팅할 수 있다. 즉 펜스 거리를 완전 맘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는 거리, 그렇지만 항상 정확한 거리로 구멍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뭔가 세팅의 자유도를 해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좋다. 정해진 세팅 몇 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팅을 바꾸더라도 이전에 쓰던 거리로 다시 정확하게 되돌려 놓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이다. 이 방식의 또 한 가지 장점은 항상 완벽한 직각이 유지된다는 것인데, 이 펜스 거리를 옮기면서 혹시 펜스의 직각이 틀어지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펜스의 직각이 틀어지면 한쪽은 구멍과의 거리가 가깝고 다른 쪽은 거리가 길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텐데, 저 홈들이 정밀하게 가공된 덕분인지 대충 아무 생각 없이 옮겨도 2년간 사용하면서 여태까지 직각이 어긋난 일은 없었다. 즉 이 5개 구멍 모두 구멍을 뚫으려는 기준면으로부터 똑같은 거리에서 뚫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구멍과 펜스의 거리를 정확하게 조절함으로써 목심을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에 박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면 결합 강도가 더욱더 올라간다 라고 매뉴얼에 써있긴 하지만
솔직히 이 방법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 줄만이라도 목심이 3, 4개 박혀있으면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아까 목심 3개 집어넣은 90도 연결, 접착제도 안 발랐었는데 내 힘으로는 전혀 분리시킬 수가 없었다. 그나마 망치를 두들기면은 빠지기는 하는데 접착제를 바른 후에는 그것조차 불가능했다. 두 번째 결합 방법은 아까처럼 짧은 면만 결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길이를 다 결합하는 방법이다. 아까부터 계속 말하고 있지만 결합하려는 양쪽에 똑같은 간격의 구멍을 파야지만 이 도해 결합이 제대로 되고, 이 구멍 간격을 똑같이 팔 수 있는 방법은 양쪽에 동일한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시켜야지만 가능하다. 문제는 아까 같은 방법으로 목재의 끝면을 기준으로 잡으면은 끝부분은 어떻게 구멍을 맞추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맞출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다행히 이것도 해결책이 있는데 아까 사용했었던 인덱싱 핀을 이용하는 거다. 먼저 아까처럼 끝을 기준으로 구멍을 몇 개 판 다음에 도웰링 지그의 첫 번째 구멍을 아까 맨 마지막으로 팠었던 구멍으로 옮긴다. 그 다음에 이 인덱싱 핀을 집어넣으면은 이 위치가 새로운 기준점이 되는 것이다. 이 방법을 반복하면서 계속 끝까지 구멍을 파면은 일관적이고 정확한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의 구멍을 양쪽에 다 팔 수 있다. 이때 또 한 가지 팁이지만 아까 말했듯이 제품의 구성품에 도웰링 지구 구멍과 딱 맞는 구경의 드릴비트가 하나 딸려오는데 나는 같은 사이즈의 드릴비트를 하나 더 사는 걸 권장한다. 이렇게 결합하는 경우 한쪽은 구멍을 깊게 팔 수 있어도 반대쪽은 목재 두께보다 얕은 깊이의 구멍을 뚫어야 하기 때문에 드릴비트가 하나만 있으면 이 깊이 조절을 계속 바꾸는 게 정신건강에 굉장히 해롭다. 그냥 다른 깊이 설정의 드릴비트를 2개 번갈아 가면서 쓰는 게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다. 참고로 나는 이 방법으로 박스를 만들 때 연기 모양, 그러니까 45도 연결을 하면서 하기도 한다. 방법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먼저 직각인 상태일 때 미리 목심을 들어갈 구멍을 뚫어놓고 테이블서로 45도 가공을 한 다음에 연결하면 된다. 그치만 이때는 실제 목심이 받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보강제 쏘러의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 하지만 45도 결합 시 목재가 어긋나지 않도록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 의외로 45도 연기 결합은 접착제만으로도 강도가 꽤나 괜찮다. 이게 정 불안하면은 가구에 안 보이는 쪽, 그러니까 상자의 아래쪽에 나중에 완전 관통하는 목심을 박아주면은 어느 정도 강도도 보장된다고 생각한다. 이 도웰 지그의 다음 특징은 이 5개 구멍 중에 정 가운데 구멍, 즉 세 번째 구멍과 완벽하게 정렬된 홈이 하나 있다는 것이다. 이 홈에도 인덱싱 핀이 정확하게 들어간다. 이 가운데 홈을 사용하면은 굳이 기준 간격을 맞추지 않고도 양쪽 목재에 똑같은 위치의 구멍을 파는 게 가능하다. 먼저 접합하려는 목재 2개의 면을 딱 맞춘 뒤 클램프로 고정하고 대충 아무데나 이 도웰링 지그를 이용해서 구멍을 파보자. 그 다음에 방금 팠던 구멍에 인덱싱 핀을 집어넣고 도웰링 지그를 반대쪽 목재로 돌린 다음에 가운데 홈을 인덱싱 핀에 맞추면은 반대쪽에서도 똑같은 위치의 구멍을 팔 수가 있다. 이 방법이 특별히 유용한 거는 목재를 집성할 때다. 여기서 집성이라는 거는 나무판 여러 개를 너비 방향으로 합쳐서 더 넓은 나무판을 만드는 과정을 말하는데, 보통 넓은 테이블 상판 같은 게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참고로 내 소신 발언을 잠깐 이야기하자면은 나는 집성을 할 때 목심이든 도미노든 비스킷이든 중간에 보강제로 쓰는 것들이 구조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치만 집성 과정 중 단차가 생길 수도 있는 거를 목심 같은 걸 사용해서 줄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딱히 해서 나쁠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건 나중에 내가 집성에 대한 영상을 만들게 되면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고 싶다. 어쨌든 이 제셈의 도웰링 지그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들을 알아봤는데, 사실 이 외에도 이 도웰링 지그를 이용한 목재 결합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조금 응용하자면은 지금 보이는 이방 연계 결합 같은 것도 가능하다. 이걸 만드는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녀석의 단점을 이야기해보고 싶다. 이 제셈의 도웰링 지그는 내가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공구이긴 하지만 불만이 전혀 없을 정도로 완전 무결한 도구는 아니다. 일단 이 녀석의 경쟁자도 이 기회에 한번 소개해보고 싶다. 이 녀석은 도웰맥스라는 제품인데 내가 쓰는 제셈의 도웰링 지그보다 살짝 더 비싼 제품이지만 두 제품 모두 아마존 평점 4.8점 정도로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도웰맥스와 제셈을 비교할 때 도웰맥스가 우월한 점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되는데, 첫 번째로 도웰맥스는 별도의 클램프를 쓸 필요 없이 이 녀석 몸통 자체에 클램프가 달려있다. 물론 내가 사용했던 방법처럼 제셈의 제품도 따로 클램프를 할 수 있지만 은근히 번거롭다. 제셈도 도웰맥스처럼 몸통에 클램프가 빌트인 되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 다음 단점은 45도 각도로 하는 드릴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아까 말했듯이 나는 이렇게 45도 연결을 해서 나뭇결 무늬가 이어지는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아까 소개했었던 직각 결합 방법으로는 도웰이 보강제로서의 기능은 거의 못한다. 도웰맥스의 경우 이렇게 45도로 쓸 수 있는 액세서리를 따로 팔고 있는데, 이렇게 45도 구멍을 파면은
목심은 보강제 역할로도 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제쌤은 아예 45도 가공을 할 선택지 자체가 없다. 나중에라도 따로 달 수 있는 걸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마지막 단점으로 요 아랫부분 드릴 구멍에 나있는 요 부분에 살짝 단차가 있다. 이 단차 때문에 좀 좁은 목재를 결합하려면은 아주 살짝 90도 직각이 안 맞기도 한다. 나는 이걸 마스킹 테이프 몇 장 붙여서 맞추기는 했는데 사실 이 방법 나름의 문제가 있어서 딱히 추천하지도 않는다. 아예 완벽하게 단차 없이 마감을 할 수 있진 않았나 하는 게 조금 아쉽다. 사실 이거 외에 이 제품의 마감은 정말로 훌륭하다. 모든 드릴 구멍들이 목심 사이즈에 맞게 잘 가공되어 있고 모든 부분의 직각이 완벽하게 잘 맞는다. 이게 당연한 기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제품들도 많이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 샀었던 이 싸구려 도웰링 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직각이 안 맞는다.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나는 기능이 난잡하게 있는 것보단 기능이 적더라도 이렇게 완벽에 가깝게 가공되어 있는 공구를 더 선호한다. 적어도 한 가지 기능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신뢰할 수 있는 간격으로, 또 신뢰할 수 있는 90도 구멍을 뚫는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 수는 있지만 이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가공 기능은 나같이 짜맞춤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초보자도 깔끔한 목재 결합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내가 2년 전에 이 녀석을 만난 이후로 이걸 활용하지 않은 가구가 없을 정도로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제품. 짠맞춤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내가 짠맞춤은 못해도 짠맞춤은 할 수 있게 했었던 비결인 제쌤의 도웰링 지그 리뷰를 이렇게 마친다.